물체들에 의해서 이제 수용이 되지 않았을 때죠. 그런데 보면은 지구 위가 달려 있다는 거죠. 지구가 둥글고 하루에 한 번 도는. 그래서 굉장히 그 획기적인 그런 그 장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서양에서는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에 회부된 이후 지동설이 인정되지 않던 시점이었다. 중국에서조차 이 같은 지동설은 잘못된 이론이라고 치부되고 있었다. 바로 이 무렵 송영의 혼천 시계가 만들어진다. 이것은 당시 조선에서는 서양의 근대 과학에 필적하는 이론과 기술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던 조선 초기 과학기술의 전통이 이 시기까지도 몇 년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혼천시계의 탄생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17세기에) 이렇듯 정교한 시계를 만들었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또 이 부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작은 톱니바퀴들은 요즘에 만들었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17세기 서양에서는 갈릴레이가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가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시계를 만들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혼천시계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수많은 시계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중에는 이 시계를 능가하는 뛰어난 시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경루. 한자를 풀이하면 스스로 치는 물시계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봤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바로 10,000원짜리 지폐에 세종대왕과 함께 그려져 있는 바로 그 물시계입니다. 세종 때 장영실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이 자경루는 실은 지금 보시는 것이 그 전체의 모습이 아니고 일부만이 남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부라고는 하지만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대체 이것을 시계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아주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또 혼천시계와 비교해봐도 허술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이것으로 어떻게 시간을 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보 229호로 지정돼 있는 자경루는 현재 덕수궁 안에 자리해 있다. 중종 때 만들어졌다고 해서 중종 자경루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물시계는 세종 때 만들어졌다가 없어진 것을 원형 그대로 복원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 남은 것은 청동으로 만든 3개의 항아리와 파이프 모양의 물통뿐이다. 물통 표면에 새겨진 용문양이 왕이나 국가를 위해 제작된 것임을 보여줄 뿐 이 모습만으론 어떻게 시간을 측정했던 것인지 추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물시계의 사용 방법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남겨져 있다. 파이프 모양의 물통 속에서 발견된 부속품들이 그것이다. 이것이 자경루 수수 안에 들어있던 부표입니다.
여기 속이 완전히 비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구리를 이용해 만든 이 부표는 가벼울 뿐 아니라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물 위에서도 뜰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이거 어떤 기능을 하게 되나요? 예, 이것이 속이 비어 있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이 자를 끼워서 물이 차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면서 시각을 알려주게 됩니다. 부표 하나만으론 시간을 측정할 수 없다. 이것과 세트를 이루는 또 하나의 유물이 바로 나무로 만들어진 자. 물에 잘 썩지 않도록 삼나무를 이용해 만든 이 자의 한쪽 면엔 일정한 간격의 눈금이 조밀하게 그어져 있다. 예, 이게 전체가 96개의 눈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4개의 눈금이 1시간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렇게 한 시간마다 떠오르는 그 높이로 인해서 시간을 알게 됩니다. 작은 눈금은요? 예, 이 작은 눈금 하나가 15분이고요. 그 4개가 모여서 이제 1시간을 말해주는 겁니다. 부표 안에 자를 끼우게 되면요. 같이 물이 차게 되면 같이 뜨게 됩니다. 잣대와 부표가 세트를 이룰 때 비로소 시계로서의 제9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유물을 토대로 자경루의 시간 측정 방법을 추정해보자. 계속 똑같은 양의 물을 공급하면 부표 또한 일정한 속도로 상승하게 되는데 그때 눈금의 변화가 바로 시간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물을 이용해 시간을 측정하는 이 같은 전통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것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경도광 8년에 물시계를 담당하는 6명의 박사를 두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삼국시대에 이미 국가에서 운영하는 물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만들어진 물시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은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건너가 일본에 전해진 물시계 등의 모습을 통해 그 구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외국의 자료와 문헌 등을 토대로 복원한 신라 물시계의 모형이다. 제일 위에서 물을 보면 4개의 물통을 거쳐 마지막 물통에 모이도록 돼 있다. 이 마지막 물통, 이 수혜라는 이 마지막 물통에 여기에서 떨어지는 물의 수압의 세기와 물의 양이 일정해야 돼요. 그것이 일정함으로 해서 이 부표가 떠오르는 시간이 일정하게 떠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변화가 생기면 시간이 길었다가 짧았다 변화가 따라서 생기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의 세기, 수압, 양입니다.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물통이 하나 있었을 시대도 있었고 2개, 3개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 것은 위에서부터 그런 변화를 여기 안정시키기 위한 보조장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에는 하나만 있었는 것이죠. 마지막 물통은 자경루와 마찬가지로 부표를 이용해 물이 차면 떠오르도록 돼 있었다. 여러 개의 물통을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이 같은 전통